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 이어 경주 월성을 방문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신라왕궁 복원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립쁨 기자입니다. 지방정부 업무보고차 대구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선 처음입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800여 년간 신라의 왕궁이 있었던 자리에 왕궁 복원을 추진하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입니다. 페르시아하고 통일신데 실크로도 통해서 많이 목요일을 했다는 얘기죠. 흥미롭네요. 이게 이제 다 정리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전시도 하면서. 박 대통령은 왕경 발굴 작업자 등을 격려하고 철저한 보증과 완벽한 복원을 당부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이번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최양식 경주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왕궁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문화재청의 기존 계획은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중요한 왕궁 착공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석빙고 앞에 그 부분이 조원전이나 평의전과 같은 아주 중심적인 건물이 거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발굴을 해서 최 시장은 이를 위해 나머지 사업비를 조기 투자해 발굴 기관을 최대 10곳까지 추가 투입하고 집중 발굴을 통해 왕경 착공을 앞당기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천년 신라의 왕궁을 경주 땅에 재현하는 이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립쁨입니다. 농어촌의 대표성을 앞세운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 문제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에 이어 농업 관련 단체들도 농어촌의 대표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현행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가 국회의석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초래하면서 농어촌의 빈곤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이제 마지막 소통 창구였던 국회의원 의석마저도 줄어들어 농업 예산은 더욱 줄어들고 도농간 소득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사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단순 어떤 인구 논리나 경제 논리로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민들의 어떤 산업적 가치나 농산업촌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고 그 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동석한 농어촌 의원들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으로 맞춘다고 하면 결국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농어촌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정책을 계승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정치권이 농어촌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냥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밀란 수준의 농어촌 지역에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대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정치권이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위헌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국내 스타디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구 스타디움. 하지만 지난 2011년 세계 육상대회 이후로는 프로축구 대구FC의 경기 외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없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최종전이 대구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표팀 경기를 2번 치렀던 대구 스타디움. 월드컵 3, 4위전의 인연으로 2004년 터키와 친선 경기를, 이듬해인 2005년에는 동아시안컵 최종전이었던 한일전을 치르며 월드컵의 감동을 이어갔지만 이후 약 10년간 대구 스타디움에서 더 이상 국가대표팀 경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국가대표의 친선 경기를 제외한 각종 예선전이나 대회로 치러진 21경기 중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 펼쳐진 경기인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안전이 유일합니다. 철저하게 수도권 위주로 치러졌던 A매치. 하지만 내년 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최종전인 한국과 쿠웨이트 간의 경기를 대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부 리그에서 선전 중인 대구FC 붐조선과 침체된 지역 축구의 보강을 위해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최종 경기인 쿠웨이트전 유치를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축구협회는 이미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의가 끝난 상태로 나머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유치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예선 조 1위 팀은 월드컵 최종 예선 티켓과 2019년 아시안컵 진출권이 주어지는 만큼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은 뜨거운 대결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A매치를 경험하지 못한 대구 스타디움의 열망이 월드컵 2차 예선 유치로 이뤄질지에 지역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의 해군 6항공전단 부대 앞 몰개월 비행기 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지역 초중고교생 체험학습과 안보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상 위를 비행하며 경계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기부터 고성능 다목적용 전투기까지 퇴역한 비행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한 해군 6항공전단 부대 앞 몰개월 비행기 공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안보공원으로 순직자 추모비와 해군 항공역사관 등이 있습니다. 공원의 이름인 몰개월은 해군 6항공전단과 비행기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포항 청림동의 옛 지명입니다. 이번 개성 공사는 해군 6항공전단이 계획하고 포항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 민관군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꼽힙니다. 민간군이 힘모아 완성한 몰개월 비행기 공원은 앞으로 지역 학생들의 안보교육 현장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경관이 개선되고 휴식 공간이 확충된 몰개월 비행기 공원은 지역민들의 휴식과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해 국내 재배업 생산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농림업 생산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배업 생산액은 26조 42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나 떨어졌으며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8.6%, 채소 7.7%, 과실은 13%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농림업 총생산액은 47조 2,900여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축산과 양잠, 임업의 생산액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대 가운데 경북대학교가 대입 전형료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입에서 경북대의 재입 전형료 수입은 21억 5천여만 원으로 전국 17번째를 기록해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계명대가 17억 5천여만 원으로 전국 23번째이자 대구 경북 사립대 가운데 전형료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대입 전형료는 포스텍이 8만 5천여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1인당 평균 상위 30개 대학 가운데 73%가 서울 소재 대학이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부 공공기관이 해마다 직원들의 임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공공기관 280여 곳 가운데 68곳에서 직원 5천여 명의 임금 83억 원을 체불했고 철도공사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7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사업장의 임금 체불을 줄이려면 근로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에 따른 처벌 지침을 적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도를 일제 정비하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목재 운반과 산불 진화, 병해충 방지 등을 위해 지난 84년부터 2,300여 킬로미터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커브 구간이 많아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와 버선류 채취 등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소통 채널인 포스코투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포스코투데이는 기존 포스코신문과 사내방송, 블로그를 하나로 통합했고 실시간 뉴스와 우리들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고 동영상과 이미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이회 관계자와 사내외 인사에게는 포스코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매주 한 차례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를 추석 우편물 특별 처리 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를 합니다. 경북우정청은 오는 26일까지 배달이 예상되는 소포와 우편물은 174만 개, 하루 평균 8만 7천 개로 인력과 차량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이전에 원하는 날짜에 우편물이 배송되기를 원해서는 가급적 22일 전에 보내는 것이 좋다며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보낼 때는 주의해서 포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시군 위생 담당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석맞이 식품위생 분야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 판매점과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는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은 계도 위주로 하고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흰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아침 공기가 매우 선선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쪽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는 15도, 영덕, 울진은 16도, 포항은 19도를 기록했는데요. 한낮에도 우리 지역은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햇살 포근한 가운데 맑은 하늘 아래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아직까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고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바람 불면서 2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고 바람 불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